네, 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두팔입니다. 자, 오늘 발표하는 CPI, 기존에 발표했던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질질 끄지 않고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은 미친 척하고 계속 상승을 볼 거고요. 물론 결과에 따라 한 차례 조정이 나오겠지만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그걸 기회로 봅니다. 왜 이번 CPI가 더 중요한지, 그리고 왜 상승을 보는지 설명을 해드리면, 이번 CPI 예측치는 전년 대비 6%로 기존 6.4%보다 낮은 수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CPI에서 중요한 것은 중고차 시장, 주택가격, 식품 등 기존에 중요하게 봤던 것들 당연히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번엔 그동안 봐왔던 것들이 아니라 지금은 이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 미국 은행들의 상태죠. 기존엔 CPI의 결과에 따라 금리가 어떻게 정해질지 방향성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는데 이번엔 좀 다른 경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왜 다르다고 생각을 하냐면, 기존 금리 인상은 온전히 인플레이션, 물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한 초점은 주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뱅크런 사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미국 금융위기가 왔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는 건 다들 아실 거고, 왜 실리콘밸리 은행 뱅크런 사태에 금리 인상 초점을 맞췄냐, 이게 궁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의 원인부터 알아야겠죠. 이번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결국 연준의 강한 긴축으로 급격하게 금리가 오르면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엔 은행 이름처럼 실리콘밸리 기업들과 주로 거래를 해왔었는데요. 이제 기술 기업에서 받은 돈을 다시 다른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사업 구조이고, 2021년엔 다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불장이었죠. 그로 인해 테크 기업들은 이제 엄청난 투자금을 유치합니다. 이제 이 기업들은 갑자기 한꺼번에 들어온 큰 돈을 주 거래 은행인 실리콘밸리 은행에 맡겼고,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작년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작년부터 연준의 강한 긴축으로 인해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실리콘밸리 은행은 막대한 평가 손실을 입게 되죠.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재무 상황이 알려지면서 기업들 그리고 돈을 맡긴 사람들이 갑자기 인출을 하기 시작했고, 특히나 이번에 변수로 적용됐던 것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인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대규모 인출을 대응해야 했고, 그로 인해 실리콘밸리 은행은 더 많은 채권을 헐값에 급히 팔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손실은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 거죠. 이에 미국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와 얘기를 한 것처럼 예치금의 손실 없이 전액 보증을 해주겠다는 말을 했고, 또 연준에서도 개입을 하게 되면서 빠른 대응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말 어쩔 수 없는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이런 발언이나 대응을 하지 않았더라면 실리콘밸리 은행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금융위기가 올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미국인 또는 기업들이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여러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것이고, 그 리스크는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은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 국채 수익률은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럼 사태는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CPI가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다고 해서 금리 인상을 세게 하는 것보단 이제 CPI 결과가 아니라 지금 당장 벌어진 이 사태를 더 크게 발생되지 않게 이번엔 25bp 또는 동결에 시장은 초점에 맞춰서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연준이 1년 동안 했던 강한 긴축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들이고, 이번 금리 인상 때 만약 50bp를 한다면 거의 그냥 자멸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bp 또는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더 높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시장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번 CPI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결국 시장은 이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예상치와 같거나 혹은 낮게 나온다면 동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급락이 한 차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시장은 50bp까지 올리지 못한다는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연준은 이번 금리 인상 때 25bp 또는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시장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관점이 틀리더라도 저는 이렇게 볼 예정이고요. 이 관점은 이제 이번 달 금리 인상 때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락이 나온다면 저는 그걸 기회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들은 이 텔레그램 방에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외적으로도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제가 보는 관점, 상황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제가 전달해드리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신다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돈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정보들 참고해서 같이 수익을 보면 좋잖아요. 좋은 게 좋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다음 새로운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